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창북고등학교 공자학당 버럭 김선생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중국어의 선물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의 선물 문화를 들어가기에 앞서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해음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는 해음, 시에인이라는 시에인은 어떠한 한자가 다른 한자와 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그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든대요. 무슨 뜻이냐? 중국어는 같은 발음의 한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 음이의 발음 소리가 나는 소리의 음과 그 음이가 그 다른 거의 소리가 같아서 그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중국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중국 사람들은 이런 선물은 싫어한대요. 첫 번째, 우산. 우산, 산, 부채, 샨즈. 우산, 싼과 부채, 샨즈는 흩어지다, 싼이란 발음과 유사하다. 이게 다 아까 어떤 현상? 해음 현상. 해음 현상에 의해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 때문에? 이별의 의미 때문에 싫어한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계, 쫑. 시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큰 시계와 여러분 손에 착용하는 손목시계. 대부분 벽에 붙어있는 시계는 쫑이라고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 손목에 있는 거는 뼈라고 있습니다. 싫어한 선물의 시계는 쫑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개업식이나 이런 선물로 이렇게 축하 선물로 이런 큰 시계를 선물하기도 하죠. 개업 축하 선물로 쫑. 근데 중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중국에서 쫑 발음에 마치다라는 발음에 끝내다, 결말내다, 죽음을 뜻하는 쫑과 시계 쫑의 발음이 같다고 합니다. 발음이 같아요. 한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시계를 주다, 송, 쫑, 송 보내주다. 다음에 송, 쫑 장례를 치르다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시계를 선물했는데 너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 손목시계는 手表, 뼈라고 해서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벽시계, 쫑은 선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배, 리도 선물하지 않아요. 왜? 이별하다, 리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리칼, 헤어짐을 뜻한대요. 그래서 펀리, 배를 깎아 반으로 나누다, 펀리, 헤어지다와 발음이 유사하여서 다른 사람과 배를 또 나눠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 시에도 배는 깎지 않습니다. 또 거북이도 선물하지 않습니다. 거북이의 우괴이는 귀신의 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선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신발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신발의 시에는 재앙과 화를 뜻하는 시에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선물했어요. 시에, 그러면 넌 재앙을 맞아라 이런 의미가 있겠죠. 신발을 그쵸. 그래서 신발은 선물하지 않는데요. 그럼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선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과, 빙고. 네, 아까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선물 중에
과일에 배가 있었죠. 여기는 좋아하는 과일에 빙구어가 있네요. 과일 중에 사과의 발음 빙안과 평안하다, 무사하다는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빙구어, 빙안 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빙안예 혹은 또 빙안제라고 하는데, 이때 이 빙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과를 서로 주고받고 선물을 한대요. 그래서 연말을 평안하게 보내라는 의미로 또 사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선물 중에 찌오가 있습니다. 술. 왜 술을 좋아하냐? 찌오는 또 지오의 오래가다, 오래되다의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찌오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수의 의미가 있죠. 예, 장수, 길다, 장수의 의미가 있어서 그런 의미 때문에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알코올의 의미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부정적인 것을 연상시켜서 또 중국인들이 선물하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양초라고 합니다. 양초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거라고 해서 양초를 선물하지 않고요. 또 인형은 또 홀령을 집에 불러들인다고 해서 또 이렇게 선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출처를 모르는 또 골통품 이런 것들은 또 잡기가 붙어 있다고 해서 가져오지 않고요. 또 손수건 같은 경우는 손수건이나 수건 같은 경우는 또 선물하지 않아요. 근데 또 이거는 또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는 개업식이나 우리 결혼식이나 이럴 때 돌잔치나 이럴 때 그 답례품으로 이렇게 수건을 선물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초상집에 손수건을 선물하는 풍습으로서 이거는 이제 그 장례시장, 초상집에서 선물하는 그런 의미로 이별을 의미하는 선물이지 이게 뭐 이렇게 축하의 의미의 선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또 초록색 모자는 남자친구한테나 남편한테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내가 초록색 모자를 선물함으로써 뭐예요? 내 남자친구는 아내나 여자친구가 나는 바람을 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쓰면은 내 아내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또 칼이나 가위 같은 경우는 사람 간의 관계를 끊어내거나 복수를 뜻한다고 해서 칼은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끊는다, 절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지 않고요. 지갑도 선물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지갑을 선물한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지만 선물 받은 사람은 좋다고 해요. 왜? 부유해지니까. 누가 저에게 지갑을 선물해 주는 사람 없나요? 또 여러분이 선물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중국인들에게 선물해야 될. 우리는 좀 이렇게 미색이나 색깔이 연한 이런 포장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포장지를 사용하지만 중국에서는 좀 이렇게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붉은색, 그다음에 황금색 이런 색을 특히 많이 좋아해요. 왜? 붉은색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존엄성과 존경을 뜻하기 때문에 이 붉은색을 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구나. 그래서 나 이렇게 선물 주는구나. 이런 의미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붉은색, 금색 같은 경우는 황제의 색깔이기 때문에 또 금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색깔, 포장지로서 쓰면 안 되는 색깔 뭐가 있겠어요? 흰색 안 돼요. 또 검정색 안 됩니다. 왜? 검정색은 또
나쁜 걸 뜻해요. 그래서 검정색은 그 포장지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선물을 할 때, 특히 이제 과일 선물 같은 경우 할 때, 또는 이제 돈을 선물할 때,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짝수로 이렇게 선물하는 게 좋습니다. 왜? 중국은 짝수는 안정된 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좋은 일은 쌍으로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좋은 일이 계속된다라는 의미로서 好事成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좋은 일이 계속 들어온다. 좋은 일은 쌍으로 온다. 그래서 好事成双.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쌍으로 주세요. 또 숫자로서 6 같은 경우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보면 6, 이것도 해음 현상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숫자 6. 왜? 순조롭다, 순조롭게 흘러가다. 그 다음에 8, 빠 같은 경우는 파라는 뜻으로 돈과 관련해서 돈을 벌다, 파차이의 의미를 관련돼서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8을 엄청 사랑하죠,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뭐 차 넘버 이런 같은 경우 빠빠빠빠빠 이렇게 되면 엄청 사랑해요. 네. 그리고 지오, 아까 선생님이 구 설명했었어요. 지오, 술 말할 때 지오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오래가다. 또 장수를 상징한다 그랬죠. 장수. 그래서 오래가다, 영원하다, 장수를 뜻해서 이 구자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6, 8, 9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6, 8, 9. 하지만 이거 한국 사람들도 싫어해요. 왜? 죽을 사자라고 해서. 그렇죠. 그리고 7도 싫어해요.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은 7을 좋아하죠. 왜? 럭키 세븐이라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싫어한대요. 왜? 生气의 치, 화를 내다, 치 이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봉투에 또 현금을 넣을 때 선생님이 생각을 잘 하라고 했죠. 될 수 있으면 또 짝수로더라고. 그래서 아까 특히 선생님 숫자 공부했죠. 아까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숫자 뭐 있었어요? 6, 8, 9 될 수 있으면 이 숫자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 6은 너의 일이 순조롭게 되길 바래. 8 돈을 많이 벌길 바래. 9 장수하시길 바래요. 오래 살길 바래요. 아니면 오래 가길 바래요. 이런 의미로 해서 6, 8, 9 수로 해서 봉투에 현금을 넣을 때 이런 숫자로 넣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또 봉투 또 중요해요. 한국하고 달라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봉투 넣을 때 어떤 봉투에 넣어주죠? 깨끗한 하얀 백색의 봉투에 넣어주죠.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백색의 깨끗한 봉투에 넣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백색의 봉투는 장례식장에서만 쓸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 빨간색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줘야 돼요. 이 빨간색 봉투를 홍바오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흰 봉투에 현금을 담지만 중국인들은 붉은색 봉투에 담습니다. 중국에서는 흰색을 가난을 연상시키는 색으로 여긴대요. 그래서 조의금 이외에는 붉은색 봉투에 붉은색 봉투에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의금은 흰색 봉투에 넣고 나머지는 다 무슨 색 봉투? 붉은색 봉투. 세뱃돈도 붉은색 봉투. 이 붉은색 봉투를 뭐라고 한다? 붉을 홍자에 홍바오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해음 현상. 그리고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선물, 다음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선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그리고 색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배웠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